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는 빠지직 송건웅입니다.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필기 공부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직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공부 방법에 대해서 공부 방향성을 잡지 않으신 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고요. 이 영상을 보신다면 더 이상 공부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응시하시는 이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필기시험은요, CBT 시험입니다. CBT 시험은 뭐냐? 이게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라 그래서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운전면허 시험 보신 분들은 컴퓨터로 시험 보신 경험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고 어떤 1번, 2번, 3번, 4번 체크하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OMR 카드가 우측에 쭉 나오거든요. 거기에 마우스로 체크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문제는 어디다가 푸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험장에 가시면요. 이 감독관분들께서 연습장을 이렇게 하나씩 주십니다. 그래서 가져간 필기 도구로 이곳에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는 CBT, 컴퓨터를 베이스로 해서 시험을 본다 하여 CBT 시험이 되는 거고요.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모두 CBT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전기기사랑 전기산업기사랑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 구분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슬슬 궁금해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럴 줄 알고 미리 좀 적어왔습니다. 자, 볼게요. 전기기사는 과목 수가 총 6개예요. 회로이론, 그리고 제어공학, 전기자기학, 전기기기, 전력공학,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라 그래서 총 6개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과목. 자, 그다음 전기산업기사를 보면 회로이론, 전기자기학, 전기기기, 전력공학, 전기설비, 기술기준이라 그래서 총 몇 과목입니까? 이것은 5과목이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나 보니까 바로 이 제어공학에서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회로이론, 전기자기학, 전기기기, 전력공학, 전기설비, 기술기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론적인 내용은 모두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론적 내용은 모두 같아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학습을 시작하게 되면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나 이론은 공통으로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 내용이 같기 때문이에요. 다만 기사를 보시는 분들만 제어공학을 추가적으로 학습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6과목이 되는 거고 그래서 5과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서 몇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 자, 회로이론 10문제, 제어공학 10문제, 전기자기학 10문제, 죄송합니다. 전기자기학 20문제, 전기기기 20문제, 전력공학 20문제, 전기설비 기술기준 20문제, 총 몇 문제? 100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고 전기산업기사는 회로이론에서 20문제가 나옵니다. 전기자기학 20, 전기기기 20, 전력 20, 전기설비 기술기준 2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총 10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전기설비 기술기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KC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한국전기설비규정이라 그래서 KEC 약자로 놓습니다. 사실 전기설비 기술기준 안에 이 KEC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과목명으로는 보통 전기설비 기술기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몇 문제가 출제되는지까지 알아봤으니까 그러면 어떠한 순서로 공부를 해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 그냥 여기 적혀있는 순서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나만의 공부 방법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아직 방법을 잘 못 찾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먼저 회로이론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회로이론을 공부를 잘 해주셔야 요 나머지 것들이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회로이론에서 개념을 잘 잡고 기반을 잘 닦아놔야 나머지 가지를 뻗치는 이 응용 학문에서 조금 두각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이론을 여러분 꼭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회로이론을 끝내면 전기기사 같은 경우는 제어공학 가셔도 되고 아니면 일단 이거 다 하고 다시 돌아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권해드리는 방법은 회로이론 먼저 하고 그 다음 제어공학 하시고 그 다음에 전기자기학, 전기기기, 전력공학, 전기설비, 기술기준 순서로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전기산업기사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회로이론 하시고 그 다음에 전기자기학, 전기기기, 전력공학, 전기설비, 기술기준 이렇게 가시면 좋습니다. 제가 왜 이 순서를 추천드리냐면 일단 회로이론은 전기를 해석하는데 빠질 수 없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고 회로이론이 된 상태에서 전기자기학을 공부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완성되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완성되면 전기기기라는 학문이 쉬워집니다. 전기기기가 쉬워져요. 왜냐면 전기기기라는 것 자체가 회로이론과 전기자기학 내용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전기기기가 끝나면 전력공학을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력공학도 전기기기가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학습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순서를 제가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기설비 기술 기준, 이것은 마지막에 보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친구들은 전부 다 어떤 수식이 등장할 수 있고 어떤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전기설비 기술 기준 자체는 어떤 수식이 나온다기보다는 법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기에도 공사를 하려면 전기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기사업법인데 그 아래 뭐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한국전기설비규정 뭐 등등등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주요 내용을 여러분이 다루게 될 텐데 여기서는 수식을 만난다기보다는 주로 법적인 내용을 다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법 공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과목의 어떤 레이아웃은 잡아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회로 이론에서, 제어공학에서, 전기자기학, 전기기기, 전력공학,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 여러분 필기만 합격하면 자격증 나오는 거 아니죠? 실기까지 가야 된다고요. 실기. 실기. 이게 문제죠. 실기까지 가는 게. 그러면 실기가 아유 어렵다고 이렇게 막 소문이 났는데 여러분 이 실기는요. 진짜 작업하는 실기가 아니라 서술형입니다. 서술형. 주관식 시험이에요. 자, 이 실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필기 공부할 때 좀 이곳에 집중을 해 주세요. 첫 번째.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요 회로 이론 집중해 주세요. 회로 이론. 음. 회로 이론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기사든 산업기사든 모두 회로 이론 집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기기기를 좀 집중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실기에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공학도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과목을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내가 이 친구들 지금 분홍색으로 칠한 부분은 바로 어디로 연결이 된다? 실기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됩니다. 다이렉트 연결이에요. 그래서 필기 이론 공부를 안 하시고 실기 가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그런 분들 어떻게 되냐면 필기 합격하시고 다시 전력공학, 전기기기, 회로이론 공부하러 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론 학습을 한 번쯤은 꼭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자, 잘 보십시오. 지금 산업기사든 기사든 자 이런 레이아웃에서 우리가 크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론 공부와 실기, 다시 이론 공부와 기출 공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론과 어떤 기출이 병행이 돼야 되거든요. 기출. 여기 이론 공부는 이 내용에 대한 어떤 개념을 다지는 시간이에요. 기초를 만드는 시간이죠. 그 기초를 만들고 기반을 닦은 곳에다가 기출 문제라는 건물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이 제대로 학습되어 있지 않으면 이 기출 문제 풀 수는 있겠죠. 하지만 조금만 응용되거나 숫자 조금만 바뀌잖아요. 못 풉니다. 이건 확신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시험이 쉽게 나와서 필기를 붙었다고 칩시다. 그럼 실기 가잖아요. 자, 실기 어떡합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회로 이론, 전기기기, 전력공학 모두 이론을 제대로 학습하지 않고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출문제만 달달달 암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실기는 서술형 문제인데 이건 찍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을 최소 한 번 이상은 봐달라는 말씀을 제가 이번 영상에서 강력하게 드리고 싶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거 이론 보면은 괜히 시간만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히려 지름길을 찾지 않는 것이 지름길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지름길을 찾으려고 이렇게 요령을 피우는 순간 언젠간 낯선 길로 들어가게 되고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 지금 단연간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론 한번 꼭 보세요. 진짜 한 번, 여러분 한 번 이상은 보셔야 돼요. 최소 한 번입니다. 근데 비전공자분들은 두 번, 세 번 보셔도 돼요. 근데 전공자분들도 한 번 이상은 꼭 보셔야 됩니다. 한 번, 최소 한 번은 보고 기출문제를 들어가자. 그러면 제가 제가 시험, 저도 이제 산업기사, 기사 모두 시험 치러 봤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만나봤던 수험생 분들 중에서 합격 후기 남겨주시는 분들, 그리고 제 주변에 기사, 산업기사 공부하시는 분들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어떤 분석을 해봤냐면, 자, 일단은 전공자 기준 평균치입니다. 평균이에요, 평균. 그 학습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보통 전공자라고 하더라도 평균적인 학습 기간이 60일 정도 나와요. 60일.
60일. 이건 여러분 평균치라 그랬어요. 이거보다 땡겨질 수도 있고 조금 밀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한 달 정도 보더라고요. 뭐 빠르게 보시는 분들은 3주 안에도 보시는데 어쨌든 이걸 30일 정도의 평균을 잡고 보시더라고요. 자, 그다음 비전공자 있을 수 있죠. 자, 비전공자의 평균 공부 일수는 100일 정도가 나옵니다. 100일. 100일. 그다음에 기출문제 학습 일수가 50일 정도 나왔어요. 50일. 여러분 어디까지나 평균치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빨리 끝낼 수도 있고 늦게 끝낼 수도 있다고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소 이러한 기준점을 가지고 이런 플랜을 좀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론을 공부하고 언제부터 기출을 들어갈지.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것 건너뛰고 기출문제 들어가시는 분들은 가급적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직장인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준은요, 어디까지나 취준생 분들 혹은 학생분들에 적용되는 이야기고, 직장인분들은 이제 여기서 플러스 한 달 정도씩은 더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직장 생활의 패턴을 가지면서 기사 자격증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공부 순수 시간으로 2시간 내는 거?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직장 다니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순수 시간으로 2시간 내가 하루에 공부할 수 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하루에 최소 2시간, 주말에 최소 4시간, 5시간 순수 공부 시간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학생분들이나 취준생 분들, 자, 여기 계신 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분들 공부 시간은요, 최소, 자, 평일에는, 자, 평일, 학교 다닐 수도 있으니까, 평일에는 최소 순수 공부 시간으로 4시간에서 5시간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주말에는요, 공부 시간이 최소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6시간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꾸준하게 지켰을 때 한 3, 4개월 안에는 최소 3개월 안에, 4개월 안에는 전공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끝낼 수 있습니다. 비전공자분들도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 4달 안에 다 끝낼 수 있어요. 이론, 기출 모두 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고 번거롭고 피곤하고 하기 싫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무슨 목표?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라는 목표를 향해서 이 시간을 꼭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본인의 생활 패턴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하면서 체력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조금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인의 건강입니다. 건강 챙기면서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막 코피 나면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여러분. 자, 어쨌든 이 시간을 평균치 잡아서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가 회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 이론은 그냥 동영상 강의와 같은 것으로 한번 쭉 그냥 교재랑 보면 되거든요. 근데 기출문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아니, 기출문제는 몇 회독을 해야 되고 몇 개년을 봐야 됩니까? 제가 이거 정리해 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최소 10개년 이상은 봐야 돼요. 10개년 이상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제 CBT 문제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CBT 시스템 자체가 문제은행 형식이에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분포해 있는 곳에서 문제들을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연간의 어떤 기출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면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10개년, 10개년만 풀으셔도 돼요. 최소 10개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몇 회독할 것이냐? 자, 이것을 최소 2회독은 해주셔야 돼요. 2회독. 주변에서 아니 2회독으로 돼? 나는 시험 볼 때 한 10회독 했는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회독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회독 뭐예요? 회독은 그냥 문제만 풀이한다고 되는 게 회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개년부터 10개년까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10개년까지. 그러면 그냥 문제 푸는 것으로 1개년부터 10개년 한 바퀴 돌았다?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1회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또 풀면 2회독이 되는 겁니다. 이게 회독의 개념인데 이거를 막 나는 20회독 했다 이러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정확히 회독을 하셨다면 관계없겠지만 보통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회독을 한 게 아닙니다. 뭐냐면 회독을 할 때는요. 1개년부터 10개년까지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1개년 푼 거에서 모르는 문제, 헷갈리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문제들을 반드시 체크 해놓고 이것을 복습하는 것까지가 1개년을 본 거예요. 즉 이렇게
10개년까지 다 해야 1회독이 제대로 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아는 것만 풀고 쭉쭉쭉 넘어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아는 건요. 오늘 풀어도 알고요. 내일 풀어도 알고요. 다음 주에 풀어도 알고 한 달 뒤에 풀어도 알아요. 그런데 모르거나 특히 헷갈리는 문제는요. 오늘 모르잖아요. 내일도 몰라요. 그리고 내일 그냥 대충 한번 해설 보고 영상 보고 끝냈다? 그러면 일주일 뒤에 반드시 까먹습니다. 한 달 뒤에는 더더욱이 까먹고요. 그래서 아는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회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모르는 문제나 헷갈리는 문제를 체크해 둔 다음에 복습하는 과정. 해설을 봐도 되고요. 영상을 보면서 그거를 익힌 다음에 해설을 가리고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풀리면 그게 이제 복습이 제대로 된 거고 회독 학습법 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렇게 1개년부터 10개년까지 하면 여러분 시간 엄청 오래 걸려요. 정말 오래 걸립니다. 제가 이거 과거의 경험으로 100문제가 1회차거든요. 1회차가 3개 모이면 1개년이 되는 거예요. 즉 1개년에 300문제가 있는 거죠. 단순 계산으로. 그쵸? 그러면 제가 100문제 한 회차를 말씀드릴게요. 한 회차 제가 이거 문제 풀이하고 복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단 문제 푸는데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까지 걸렸고요. 그 다음에 그거 복습하고 틀린 거 정리하는 데만 똑같이 2시간이 걸렸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처음에 기출문제 들어왔을 때. 그래서 이 100문제 하는데 4시간 걸렸습니다. 4시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가 1개년부터 10개년 가잖아요. 그러면 문제들이 어차피 중첩돼서 나오는 건 계속 나와요. 그러면 내가 복습이 확실히 된 거는 확실히 잡고 가는 거니까 더 이상 뒤에서 요 뒤쪽에서 더 이상 복습할 필요가 없죠. 이미 이제 나는 그걸 내 걸로 습득했는데. 그러다 보면 복습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중 가서는 제가 한 2회독 시작할 때쯤에는 이 100문제를 다시 한번 풀고 복습하는 데 걸렸던 시간이 문제 푸는데 1시간 반, 복습하는 데 한 4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2시간 10분 정도로 줄었어요. 그만큼 공부를 하면 할수록 복습의 시간은 줄어들고 풀 수 있는 양은 늘어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문제 처음 들어갔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복습이에요. 왜냐면 기출문제 처음 들어가잖아요. 어려워요. 못 풉니다. 이론을 아무리 해도 처음 보는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진짜 1개년에서 10개년 가는 과정 동안 제가 방금 말씀드린 패턴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이론에서 그때 그거였지 그때 그거였지가 바로 여기서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이 작용하는 순간 응용력이 생기고 머릿속에서 지식이 휘발되지 않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론 한번 꼭 보시고 기출문제 들어가셔서 가능하다면 최소 2회독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3회독, 4회독, 5회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험 보러 갈 때 딱 2회독만 하고 갔어요. 왜냐하면 복습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틀린 부분을 계속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아직 공부 방법이 잡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어떤 스킬적인 부분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답노트 관련해서도 추후에 영상으로 다뤄볼 텐데 이미 다뤄놓은 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 목록 가시면 자격증 꿀팁이라 그래서 거기에 기출문제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해당 내용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공부 방법은 정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부 방법에는 정답이 없어요. 개개인마다 학습의 출발점도 다르고 그 다음에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 또한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때 평균치로 잡은 겁니다. 평균치. 이게 평균이에요. 이게 평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씩만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에서 가져가실 거 가져가시고 버릴 거 버리시면서 취사 선택해서 이 공부법을 채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영상을 계속해서 업로드 할 겁니다. 여러분이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필기 그리고 실기까지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될 만한 영상을 계속해서 업로드 할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즐겁게 공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공부를 쉽게 하고 싶죠, 사실은. 근데 공부라는 게 쉽게 할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재밌게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과정에 지루하지 않도록 제가 중간중간 영상 계속해서 업로드 할 테니까 여러분 기다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고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